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오늘이 11월 1일, 그러니까 올해도 어느덧 11월이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보면 이 증시든 암호화폐 시장이든 줄기차게 내리기만 한 것 같은데 이제 올해도 딱 두 달이 남았어요. 참 돌아보면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 9월이 약세장이고 10월은 강세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0월을 뜻하는 이 옥토버를 업토버라고도 하는 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11월이 되었으니까 이 10월에 월봉을 확인을 해보니까 이 10월에는 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9월에는 한 3% 정도 빠지고 10월에 5% 정도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 1월부터 10월 달까지 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상승한 달은 2월과 3월 그리고 7월과 10월 이렇게 4달이었고, 또 하락한 달은 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또 4월과 5월, 6월 내리 내렸고 다시 8월과 9월 이렇게 해서 총 6달은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한 달이 4달, 하락한 달이 6달이니까 뭐 거의 엇비슷해 보이지만 이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훨씬 더 커가지고 우리 기억에는 줄곧 내린 것으로 또 기억이 되고, 실제로 연초 고점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가격을 보게 되면 57%니까 반토막 넘게 비트코인은 폭락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이 10월이 양봉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과거 상승장이 시작된 것을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개월에 걸쳐 가지고 이 상승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번 10월에 양봉으로 마감된 것을 볼 때 그 상승 시작의 발걸음은 내딛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0월의 분위기를 과연 11월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11월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 자산 시장은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나스닥 미 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1% 정도의 하락이 나왔어요. 그런데 또 장 초반에는 한때 뭐 1.7%를 넘어서 2% 가까이도 떨어지기도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도 함께 출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어젯밤 10시 반에 이 미 증시가 열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비트코인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22,000달러 선까지도 내려앉았었는데 다행히 그 뒤로 나스닥이 낙폭을 줄여가면서 비트코인도 더 이상의 하락 없이 지금은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해가지고 25,500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다시 한 400달러 선까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 증시도 이렇게 어제 대형주의 빅테크 중심으로 1% 전후로 이렇게 하락이 나왔는데, 그런데 유독 이 메타가 6%나 하락을 했어요. 이 메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시면 한때는 거의 380달러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100달러마저 무너지고 93달러로 고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75%나 폭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보다 더한 폭락이 지금 메타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는 혹시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메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메타도 지켜보면서 이 메타의 자료를 좀 더 찾아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어제 이 미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유럽의 이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가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무려 보시는 것처럼 10.7%나 나왔습니다. 여태까지 유로존에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두 자릿수인 10%대를 넘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넘은 것이고, 또 예상치는 10.0%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은 앞으로도 이 금리를 계속 인상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유럽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제로 금리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두 번 연속 이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지금은 2%대로 급격하게 올라온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더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유럽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런 여파도 어제 증시에 반영이 됐을 것이고, 또 이에 따라 이번 주 빅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제 이 월가의 굵직하고 대표적인 금융사 중에 하나인 JP모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의 기대와 반대가 되는 전망을 하나 내놔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보시는 것처럼 JP모건 내년 말까지 연준 피벗 없어. 이게 내년 초도 아니고 내년 연말까지 연준의 피벗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왜 그렇게 전망을 했는지 한번 좀 그 내용을 보면, 현재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 경제가 시장의 예상대로 둔화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연준이 내년 말까지 피벗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강력한 이 GDP와 또 이 노동시장 지표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난주에 이 GDP가 발표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올해 3분기에 이 GDP가 2.6%로 나왔어요. 앞서서 올해 1분기하고 2분기는 두 번 연속 이렇게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0.6이 나오면서 이렇게 연속으로 GDP 역성장이 뜨면 통상적으로 이 경기 침체라고 본다고 해가지고, 또 연준은 이것이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또 말이 많았었잖아요. 근데 이 GDP가 다시 3분기에는 플러스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잡히려면 경기 둔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경제 약화는 예상했던 것만큼 뭐 큰 규모나 빠른 속도로 다가오지 않고, 실제로는 이 소비자 측면에서 많은 지표들이 여전히 상당한 회복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피벗이 성사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준은 아마도 내년 말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보면서 내년 4분기 정도 돼야 피벗을 기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되면 약세장이 진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미국의 소비가 왕성하다는 기사도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 기사처럼 소비 둔화 우려 무색하게 백화점 가을 세일도 날았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소비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런데 또 요 며칠 전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소비 위축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소비 위축을 나타내고 있는 거지만, 결국 물건을 파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게까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 보이는 뭐 가전업계나 자동차 판매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는 더 많이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나마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 왕성한 소비로 버텨왔다면 앞으로는 이 시간이 갈수록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피봇이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것은 뭐 개인적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JP모건에서 이번 주 FOMC 결과에 대한 이 시나리오도 제시를 해서 좀 눈길을 끌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면 매파 파월에서 비둘기 연준까지 6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최악이 아니면 주가는 오른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연준이 비둘기로 변신할 경우 주식시장은 큰 폭의 상승 랠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라는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그럼 이 6가지의 시나리오를 보시면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하면서 50bp의 금리 인상일 때, 또 75bp의 금리 인상일 때, 100bp의 금리 인상일 때, 그때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경우,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 해가지고 6가지 시나리오를 말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50bp나 이 100bp의 금리 인상은 좀 힘들다고 보고, 75bp의 금리 인상이 좀 유력하다고 본다면 뭐 나머지 4개는 뭐 볼 것도 없고 이 셋째, 넷째만 보면 되는데, 그럼 75bp의 인상을 하면서 이 비둘기적인 이 파월의 연설이 있을 경우, 그때는 이 12월 기대감으로 주가는 2.5에서 3% 정도 상승을 한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75bp의 인상을 하더라도 매파적인 발언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가장 높은 확률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미 채권 시장에는 선반영된 시나리오라고 하면서 주가는 1% 떨어지거나 0.5% 정도 상승을 한다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큰 상승을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바로 이 첫 번째 시나리오인데, 보시면 50bp 인상을 하면서 비둘기적인 이런 발언을 했을 때가 가장 낮은 확률이지만
만약에 이럴 경우에 주가는 10에서 12% 정도 상승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정말 이 파월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포기하는 발언을 과연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 11월이 왔습니다. 그리고 곧 전 세계는 미국 연준을 주목할 것이고, 연준은 또 발표를 할 거예요. 그것이 방향성을 만들고 변동성을 키울 확률도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10월에 이어 이 11월도 상승을 이어나가고 12월까지도 상승을 해서 모두가 바라는 그런 좀 행복한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